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선생님, 예. 지금 이제 각 당에 네. 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바지죠. 예, 그런데 이 막바지에 갈수록 처음에는 좀 조용히 가더니만 이제 뭐 완전히 시끄럽습니다. 네. 좀 보고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시장으로 말하면 장날 파장판 있죠. 예, 예. 막판에 뭐 물건 하나를 더 팔고 떨이도 하고 예, 또 뭐 바가지도 씌우고 예. 여태까지 숨겨왔던 속마음이 예. 팔고 사는 장애원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예? 겁니까? 예. 여태까지 그 공천도 국민들한테 예민한 거 숨기고 싶은 거 예. 이런 거 숨겨놨다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나오는 그렇죠. 때요? 처음에는 뭐 예. 점잖은 그 뭐 가격도 정찰 판매고 예. 이게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안 하고 물건도 좋은 거만 판다고 하다가 지금 시장 문 닫을 때가 다 되니까 어떻게든지 떠넘기고 어떻게든지 챙기려는 그런 욕심, 인간의 탐욕이 예. 양쪽 당, 민주당이나 그 미래통합당에 좀 다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좀 예. 우리나라가 상향식 공천을 선진국일수록 하잖아요. 예. 민중의 뜻이 유권자의 뜻이 받아들여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예. 이거가 참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거는 좀 많이 무시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예. 지금 생각할 때 예. 전 지구상에 네, 진짜 풀뿌리식 네.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 들어요. 미국에 네. 선거하는 거 네, 보면. 네, 미국에 보면 그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미니 이 슈퍼 화요일이 끝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미니 화요일이죠. 사실상 이제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분위기로 보면 바이든이 되고 샌더스가 끝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슈퍼 화요일 하기 직전에 이제 뭡니까 노스캐롤라이나 하기 직전에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끝났다. 우크라이나서 그날에 나이도 많고 또 뭐 이 저 개인적인 집안에 참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진부한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 이제 어쨌든 샌더스는 좌파지만은 뭐 신선한 기치를 들고 열렬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가 그렇죠. 초반에 기세가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죠. 될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오바마나 클린턴 집안들이 살살 움직이면서 이거 저 샌더스 만들다가는 민주당 다 죽는다. 저게 돼도 만약에 하나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또 당도 죽고 다 죽는다. 해가 싹 도니까 네, 한 명씩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렇죠. 부티지지 들어가고 네. 클로버시아 들어가고 뭐 워런도 지금 지지 선언 안 하고 워런은 샌더스 지지 선언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또 슈퍼 화요일에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 미국의 정치가 정말로 유권자들이 이렇게 의사가 반영되는 거냐 안 그러면 당에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뭐 보이지 않는 손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제가 선거인단제가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는 또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죠. 예. 좀 뭐 흠잡을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미국이나 선진국 보면은 그래도 주민 뜻을 많이 반영하는 형식이라도 취하는데 우리는 그냥 배구로 말하면은 그 스파이크 예. 그냥 때려 넣는 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즉흥적이다라는 생각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터박 관리한 사람들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내쳐지고 나가버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요. 그냥 하면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좀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좀 멀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도 하면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공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김 시대에 보면 네, 상김 씨가 이제 대략 자기가 공천을 할 때 네, 물갈이 폭을 정하고 네, 또 그때는 뭐 정치 관련 법이 지금처럼 엄격할 때도 아니고 이제 공천 중에 알짜배기 뭐 비례대표 이런 거는 이제 돈 받고 하는 것도 그렇죠. 서로 이제 합의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 정치에 안 좋은 패단이 있었지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 다 보였죠. 예,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네,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사람은 괜찮으니까 네, 당에서 돈을 대가
선거운동비까지 지원해줘서 네. 출마시키는 사람 이런 게 확연하게 구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보면 그 한 30%를 네. 항상 물갈이를 계속 했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누가 봐도 저 사람 괜찮다는 사람이 그때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뭔가 하면 한 몇만 명의 인명록을 놓고 네. 분야별로 정해가 그 분야에 영입할 네. 사람을 네. 정해서 타진하고 평판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한 데에 네.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할 정도는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들은 약간 달랐지만은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네. 한편에서는 돈을 받고 정치적 거래가 있는 흑막이 있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정치인의 일정한 대표적인 물갈이 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공천을 줘서 또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뒷받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상김 시대가 끝나면서 네. 없어져 버리면서 네. 그야말로 이 물갈이라는 게 일종의 쇼처럼 되고 그리고 물 가란데 넣는 물은 네. 더 더러운 더 물이죠. 더러운 물이 나오고 네. 이런 지금 폐단이 벌어지고 있어.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생활 배수 빼놓고 새로운 물을 정수된 물을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염된 물을 넣는 면도 좀 있죠.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저 50 때 전두환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천을. 그런 거 좀 네. 보이죠. 네. 그때도 새로운 인물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리 군사 정치라고 그래도. 있었죠. 네. 재계, 학계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권 친문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뭐 간혹 네. 공직자나 경찰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 사람들도 친문으로서 줄을 서서 일찌감치 활동을 해오던 네. 전문성보다는 네. 친문 충성도를 가지는 공직자, 관료 등이에요. 그거 갖고 충성도를 본 거죠. 뭐 운동권 그 뭐 친문 뭐 인천의 송영길 뭐 우상호 서대문 갑에 이인영 구로 갑에 이인영 뭐 저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으로 그냥 친문 운동권 그냥 찍어버렸어요. 다 찍어버렸죠. 그리고 뭐 또 친문의 저 박범계니 뭐 전해철이니 뭐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다 되지 않습니까? 단수 공천으로 유력한 지역이 그냥 예.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 어떻게 보면 친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뭡니까? 진골, 성골, 네, 그렇죠. 육두품이 있는데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라고 그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 여자인데 아주 젊은 여자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그 공천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떨어졌겠어요? 그거는 이제 권리 당원이라는 사람들한테 네. 오다가 내려가가 그렇죠. 한국당 쪽은 네. 누가 오다 내린다고 되는 게 네. 아니라 네. 당협위원장 현역이 네. 딱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죠. 경선을 하면 현역이 월등하게 유리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어떤가 하면 저기는 권리당원이라는 사람이 지역마다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거는 청와대의 이 오더를 뜻이 움직이는 누구냐에 따라 그렇죠. 순식간에 그냥 청와대 뜻에 따라 가버리면서 그렇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금태섭 잘못한 거는 그거잖아요. 공수처 이거 기꺼낸 거, 문제 민주주의에서 이거 어떻게 공처 같은 게 있냐? 어? 그리고 그 검찰 경찰 그 분리 그 업무 조정하는 거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좀 잘 좀 해라. 이 정도 얘기했다고 사실은 낙천시킨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에 예. 지금 된 사람이 강 뭡니까 여자? 강선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땅에 뭐 부대변인 했네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예. 방송에 가끔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패널로 조금 나와 제가 얼굴은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대중성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친조국 성향을 예. 보여서 예, 페이스북에 예, 조국 청문회 당시 금태섭은 조국이 이런 사람이라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딱지를 붙였다. 예. 당의 뜻이 결정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게 당인의 자세인데 젊은 사람이 벌써 이 말에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금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기권했다. 예, 그래서 금의원의 예. 일성은 조국 대 반조국이었다. 그렇죠. 거기에 왜 김남국이 조국 백서 네. 쓴 친구 네. 그 친구 공천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김남국은 저 안산 단원으로 보내고 강선우라고 이름도 없는 자, 여자를 그러니까 보낸 처음에는 거지. 1번 타자로는 정봉주가 내가 날리겠다 나왔다가 예, 정봉주는 너무 쏙이 보이니까 저거가 봐도 이거는 배우가 네. 시원찮다 네, 보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뭡니까 문준용이 네, 친구일 거예요 아마 금태섭이하고. 네, 문준용이 변호사잖아요. 네. 제가 이 말했다고. 문준영이요? 문준용이 문재인 아들. 변호사는 아니죠. 문준용이의 변호사가 금태섭이라고. 아, 금태섭이가 아니고 그 김남국. 예, 김남국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말했다고. 그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 말했다고. 그때 내가 또 그 말하니까 또 저기 압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김남국이를 보내서 네, 네. 할라 했는데 이제 첫 결이죠. 이건 뭐냐면 네. 이게 공천일 때 자객 공천이라고 하니 딱 집어서 너는 네. 죽이겠다고 할 때 네. 김남국을 보냈는데 네. 김남국이 어설프게 조국 반조국을 너무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이 중도나 이런 온건한 사람들 네. 펴떨어진다. 네. 그 김남국이 보내지 마라. 김남국이가 자객이 되려면 칼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칼을 한 번도 부엌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주방장을 아니 주방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뭘 들은 게 있어야지 자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남국이는 또 안전한 네. 안산 단원 어딘가에 보냈어요. 네. 단원이 거기 세월호 난 데죠.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이해찬이 대표가 꽂은 건데 저는 그 거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봅니까? 예, 그 안산에 그 단원 그 피해도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 민심이 거기도 의외로 그 보수가 색깔이 좀 강한 데고 예. 김남국 변호사가 요새 또 사건에 하나 연루가 됐잖아요. 아 그 개국본 네. 20억 걷었는데 4억을 보이스피싱 당했잖아요. 작년 10월 9일 날. 근데 그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 저도 우리 집도 저 12년 전에 보이스피싱 당해봐서 아는데 12년 전에 당하셨어요? 예, 예. 집사람이 당했는데 그때 초당에 당했어요. 예, 보이스피싱은 통장에 있는 거 빼가고 카드 대출로 빼가서 예. 돈이 그렇게 많이 몇 천만 원은 뜯기는 거예요 보통. 예. 근데 4억이라는 돈은 송금을 저는 잘 안 믿어지던데요. OTP까지 가르쳐 주면서 송금하라던데. 그래서 예. 난 저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친여의 예. 권력에 가까운 일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예. 전화 한 통만 어디 걸어보면 알 건데 그렇죠. 그렇게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9일 날 발생했는데 지금이 3월 달에 5개월 됐는데 아직 그 CCTV도 다 나오지 않나요? 돈 우리나라 네, 어디 넣던 누가 찾는 거 이거 ATM기 다 나오지 않나요? 나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문제는 10월 9일 날 보이스피싱 4억을 사기 당했다는데 그 한 닷새 후에 일주일 뒤에 실업 일주일 16일 날 뒤에 예, 돈 투명하게 잘 관리돼 있다고 그 개국본 그 TV 에. 사무총장하고 김남구하고 같이 방송을 예, 했잖아요. 대표하고 그 예. TV를 했더만. 근데 이게 갈수록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선거 끝에까지? 문제 되지요. 예, 저는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이면은 저는 이해해 줄 만도 있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운동권들 저 대깨문 이런 사람들이 돈 계산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예. 보이스피싱인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지는 그렇죠.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뭐 시사타파 그 개국본 그 양반 차가 벤츠라면서요. S 클래스로. 예, 뭐 그거라고 꼭 뭐 벤츠 끌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저런 씀씀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변호사도 그 선거 가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네, 지금 쥐뜻을 네. 수그리고 네, 이제 그 굴복한 조웅천이는 목숨이라도 살려주잖아요. 남양주에. 그렇죠. 그런데 끝내 기끈한 금태섭은 네. 어떻게든 죽인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정치가 아니라 이게 조폭이다. 네, 이 갱 조직에 보면 그렇죠. 낙인을 찍은 거죠. 보스가 자기의 의견을 한번 네. 사람들 앞에서 네. 공개적으로 거슬렀는데 겉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 앞으로는 잘해라 그러지 말자 이래갖고 웃으면서 보내놓고 뒤에 이제 뭐 밤길에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칼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아이리시맨 한번 보십시오. 예. 거의 살인의 생활하던데요. 살인의 네, 생활화.
그냥 금방 얘기하다가도 돌아서면서 그냥 쿡 찔러고 가고 그러대요. 예, 아무런 네. 뭐 감정에 네, 이런 그러니까 기복도 안 이런 느끼고 지금 하죠. 정치권 공천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태섭할 때 금자가 그게 금지할 때 그런 금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1번 자격은 담을 넘었는데 네. 조용히 넘어야 될 건데 닌자처럼 제가 칼로 들고 가가 저놈을 배워오겠다고 온 사방이 뜨니까 누가 주기로 보냈는지 그렇지 표시가 나지. 소문이 나니까 너는 자격 미달 네. 가고 2번은 이제 자기 집안에 네. 집사를 하나 보냈는데 예? 근데 이 집사가 좀 세련되게 가야 되는데 제가 조국을 죽이기 위해 네. 죽이려고 했던 금태섭을 죽이기 위해 나왔다 기자회견을 해버리니까 네. 이것도 또 그렇죠. 1번 자격처럼 2번 자격도 그렇죠. 동네방네 소문내는 소문이 자격이 나오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네. 느낀 게 네. 이거는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녹여서 죽여야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는 금태섭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딱 할 때 네. 이거는 경선에서 누가 오나 보자는데 네. 딱 보면 소리 안 나는 여자를 보냈잖아. 그렇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나. 잘그 활동이 뭐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뭐 대학 교수 네. 했다는데 무슨 미국 대학 교수 하다가 말라고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해요? 대학 교수나 하지.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라고 미국에서 했다는 사람 알고 보면은 그냥 뭐 그 근방에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지. 네. 뭐 자고 교수- 그는 모르겠어 이 사람은. 네.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런 사람을 조용히 넣어갖고 네. 은장도 같은 걸로 이제 그냥 네. 조용히 보낸 네, 거죠. 조용히 은장도로 그냥 예. 자는데 이제 급소로 찔른 거죠. 킬링 미 소프트리. 네. 예, 아주 조용히 죽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눈에 띄는 거는 황우나 이광재 같은 사람을 공천한 거죠. 황운하는 지금 기소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송병기는 탈락했거든요. 네. 송병기와 황운하 하나는 공천을 하고 네. 하나는 탈락한 게 네. 뭐라고 보십니까? 송병기까지 해주자니 너무 위험 부담이 컸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임동호도 네. 또 우리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동원 해줬어요? 해줬어요. 예. 그럼 임동호는 됐는데 울산에서 보면 예. 송병기는 안 된 거는 뭐라고 예. 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 네. 터질놈과 안 터질놈. 아, 원래 이게 공무원 그렇죠. 출신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 네. 날 공천 안 해주면 네. 날 죽일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공무원 간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동호는 딱 관상부터도 운동권 시작해서 네. 지역에서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 바닥에 필대형으로 딱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미끼로 해서 그 동안에 입단속을 좀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임동호 부부는 지난번에 그 총영사 이야기가 네. 나온 것도 그 임동호 입에서 났지 누구 입에서 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동호는 교묘하게 치고 빠지는 장사를 잘했다고 그렇죠. 예. 딱 대목에서 그렇죠. 약간만 흘리고 예.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딜이 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추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송병기는 자기 아는 걸 그 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오픈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절마 입에서 네. 나올 거는 요것밖에 다 없다. 나왔다 이런 생각이. 쟤는 참모고 쟤는 뭐 나고 떠들어봤자 별거 없다. 그리고 예. 저 간에는 그래 못한다. 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이제 황운하는 예. 저거는 저 보십시오. 저거 안 했다가는 저 성질이 저보니까 황 씨들이 보통 괄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황교안이는 안 그런데요. 거기는 뭐 교자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교체를. 그러니까 하여튼 저 황 씨들이 괄괄한 걸 알기 때문에 황운하 눈빛 보세요. 나 안 시켜주면은 청와대 폭파할 거야 이런 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운하는 안 시켜줬다가는 그러니까 겁박에 의한 공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소 됐는데 네. 저거는 공천을 받았어요. 네. 역시 그래도 이 경찰에서 네. 구른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경찰할 때도 황운하가 청장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다 끝났죠. 초장에서부터 계속 검찰하고 뭐 이런 시비를 네. 걸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행보하면서 저 끝났다고 했는데도 옷 벗기 직전에 나이 제한 걸려서 옷 벗기 직전에 승진시켜가지고 울산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황운하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뜻을 충실히 또 집행을 한 거죠. 그럼 자기가 터트리면은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본선 가도 쉽지는 않지 않겠어요? 황운하 같은 사람을 당선시키기 쉬울까요? 지금 이렇게 선거 공작의 주 역할을 했는데 어렵다고 보는데 그나마 이제 설득 중에서 제일 효과가 빠른 설득이 공갈이잖아요. 예. 예. 황운하가 공갈을 좀 쳤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광재가 공천이요. 네. 자, 눈여겨봐야 돼요. 네. 이광재는 사실상으로 이제 그 이전에 네. 뭐 금품 수수했다. 그렇죠. 이걸로 도지사다가 아웃되고 좀 네. 잠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목성을 냈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는 들어갔나? 두 번째는 안 들어가고 재판 받다가 그냥 아웃된 걸로 보이고 네. 첫 번째는 좀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을 옛날에.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예. 했죠. 근데 이광재가 참말로 파란만장하고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네. 근데 이광재가 공천을 받은 부분 지난번에 이 경선할 때 네.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광재가 누구 지지했는 줄 아십니까? 안희정이 지지했어요. 예, 예. 안희정하고 또 예. 네. 그는 뭐냐? 좌희정 우광재라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지만은 라이벌 의식도 있었을 건데 안희정을 지적했다는 네, 거는 네. 친문에 이광재가 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친문. 예. 이광재는 그 성격으로 봐서 그 노무현 이런 부분이지 전통적인 막 운동권에 그렇죠. 이런 네. 한 총련 주류는 아니거든요. 네, 운동권을 했지만 네. 반개죠. 근데 이광재가 지금 친문으로 보면 네. 제거를 해야 호환이 네. 없을 건데 안희정이처럼 이광재를 이번에 왜 공천에 넣어줬을까? 사면도 사실은 눈에 띄게 땡겨서 해주고 땡겨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사면을 시켜주고 공천을 한명숙을 안 시켜주고 이광재를 시켰거든요. 예. 저는 그 배경이 여시제라고 봅니다. 네. 이광재가 지금 여시제에 그렇죠. 사무총장을 월급도 꽤 짭짤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사무총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여시제가 돈이 뭐 많잖아요. 한샘 그 회장이 냈다는데 회장이 낸 건지 딴 사람이 냈는데 회장이 냈다고 하는 건지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시제가 한국에 돈을 빵빵하게 갖고 있고 자기 또 무슨 한옥으로 진 좋은 또 여시제 예. 거기도 있죠. 여시제 그 사무실도 아주 예, 좋다며요.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도 여시제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광재가 여시제 사무총장인데 네. 여시제를 이렇게 해서 저는 향후 개헌용으로 이원 집정부 개헌용으로 네. 여야의 정치인을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역할이 이광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여시제의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이광재가 내키진 않아도 사면시켜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희정이를 보낼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희정이가 천당에서 옛날에 문재인 당선될 때 그 광화문에서 문재인 인사하는데 한 잔 얼큰하게 하고 올라와서 문재인 옆에서 다리 한쪽 짝다리하고 흔들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문재인 속으로는 자식 봐. 너랑 나는 경쟁자가 아니야 임마.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안희정 속으로는 다음은 내 차례야. 또 이렇게 이동했고. 예. 그 그리고 공간이 저렇게 사건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경선할 때 네. 제가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좀 페이스 메이커를 좀 띄어야 형님 혼자서 뛰면 네. 짜고 치는 쇼라고 할 건데 판이 좀 되고 또 저 이재명이가 형님을 세게 공격하면 내가 중간에서 좀 말리고 뭐 이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이제 경선에 놓지 않았을까 네. 이 제 추정입니다. 네. 남의 추정까지 고발하지 마요. 그랬는데 뛰다 보니까 네. 올라갔잖아요, 안희정이가. 네. 문이 좀 의심스럽다는 그때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중도까지도 예. 흡수하는 그런. 그리고 안희정이가 이제 중간쯤에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 예. 남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23%, 4% 막 이렇게 예, 거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막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마 문이 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장난 삼아 뛴다더만은 이게 실전을 하네. 약속 대련인데 예. 예,
진짜 칼로 찌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었죠. 그러니까 너 새끼인데 되고 나면 넌 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막 너 삼성 사람들이 당신한테 다 있지 않냐 어쩌냐 하니까 이재명이 저는 완전히 이게 이 선거에서 네가 이기려고 나를 공격해 이제 이랬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순환을 겪고 그렇죠. 있고 예. 충성 증명을 한다고 즉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도 담벼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이제는.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안희정은 제가 되더라도 이광재는 지금 처신을 네. 잘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초신을 문재인하고는 각을 세우는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면할 때도 예측 불허했죠.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한명수고 시켜주지 않을까. 예. 예, 그건 한패잖아요. 지금 뭐. 한패죠. 예. 예. 근데 의외로 이광재를 시켜주고 이번에도 공천까지 한 게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자, 이번 그 여야의 공천 주로 네. 이제 오늘 여당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예.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